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 개국 특집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동일의 길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한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서 말씀을 들을 주제는 미국 허상과 실상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단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의 일상생활, 우리 삶은 물론이고 의식구조까지도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은 그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공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그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보통 세상에서 북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 교수님께서는 미국에 50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주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고 많은 학술 활동하시면서 미국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미국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한식 교수님 모셔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미국은 그 한국에 정말 중요한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특히 한반도 어떤 평화나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미국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 그런 시각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한국에서는 뭐 친미 또는 어떤 반미 이런 시각들은 많지만 미국을 그 공정하게 거리를 두고서 이해하는 뭐라 그럴까 뭐 지미라고 할까요? 알지자를 써서 그런 부분은 좀 그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 모시고서 그럼 지미 차원에서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은 네. 오늘 같이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미국을 뭐 한두 마디로 한 시간, 2시간 강의로서 미국을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미국을 본 현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비판적인 점도 있고 찬양해야 될 점도 있고 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유학 왔다가 학위도 따고 등등 해서 전문성을 기로서 돌아갔습니다. 네. 저도 많은 제자들이 한국 가서 대학 교편을 잡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국 대학 교편을 잡고 45년 동안 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기는 1965년에 와서 네. 아직까지 있으니까 54년 네. 이렇게 한 번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가서 교수 생활도 안 하고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University of Georgia. 네.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멀지 않는 여기 조지아에서 45년 동안 가르쳤고 제가 45년, 50년 가까이 여기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 남쪽에 살았냐? 이 남쪽이 좀 더 티묻지 아니한 미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직한 모습이 남쪽에서 보여주고 예. 뭐 외교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네. 이 남쪽은 옛날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역입니다. 네. 남쪽에 아직까지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남쪽에 있는 흑인들의 행동 양상 가치관은 북쪽이나
서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아하, 예, 예. 훨씬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예.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 양상을 어느 정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 남쪽에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의 여러 모습이 여러 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네, 네, 네. 발전됐고 세계 어디서 또 둘째가 가라고 하면 섭섭할 분야가 많습니다. 네, 네. 군사적인 분야, 과학적인 분야 네.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네. 경제적인 것도 말할 수 없고 세계 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볼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아하. 심리적으로 복잡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컴플렉스가 어디서 오느냐? 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옵니다. 아. 노예 제도에서 컴플렉스가 옵니다. 아하. 아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 취급하다시피 하고 시장에 판매하고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착취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죄책 의식이랄까 이런 게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네, 그 네.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는 인종차별 이런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통일의 입장에 봐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둘째 원죄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 둘째 원죄는 미국 땅을 인디안들이 여기 사는데 그 총칼로 정복하고 다 쫓아내고 네. 땅을 점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디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하, 예. 그걸 앞으로 연구를 좀 예. 했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뺏기고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쫓겨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이 reservations라고 해서 인디안들만 살고 있는 부락을 만들어 가지고 거진 멸종하다시피 이런 멸종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불편과 불만과 죄책 의식을 또한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두 가지 원죄인데 네. 이 둘째 원죄에서는 인종차별입니다. 네. 첫째는 인간차별이고 또 인종차별이지만 둘째는 이 그 황인종에 대해서 예. 첫째는 흑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대우를 한. 아하. 그래서 요새 보면은 다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 우선주의자들입니다. 아, 예. 이 인종에 관한 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또 미국은 폭탄을 어디에 넣어줬습니까? 독일 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이 사는 곳에 원자 폭탄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갖다 넣어줬어요. 예. 아니 황인종이 사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요새는 미국 남쪽에 담을 만들어 가지고 멕시코나 남미 사람 못 오게 만들고 네네. 그것도 황인종을 못 오게 하려고 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인종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한 정책, 대한국 정책에도 인종적인 고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건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거쳐서 공부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공부하고 나서
귀국할 생각도 없었고 큰 좋은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줄곧 미국에서 교육가로 쭉 있어 왔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보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좋은 점만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네. 좀 나쁜 점은 이 원죄에서 따라오는 인간 차별이나 네. 차별 대우나 백인 우선 책이나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네. 그리고 인디안들을 정복할 때 나타낸 군사주의 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네. 미국은 지금도 총칼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세계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정 혹은 정책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하. 지금 중동 정책이나 지금 시리아도 사람들이 갔고 이라크도 갔고 예멘도 네. 갔고 이란에도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외국에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아, 군복을 예. 군복을 입고 외국 나라에 살 때는 식민 국가만 그렇게 합니다. 자기 그 비식민지에 가서 아하. 군복을 입고 활개를 쳐고 다니는 거. 제국주의. 미군이 그렇게 하고 예. 이런 거는 외국에 가서 점령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반미 감정이 나게 한다든가 그 사회에서 백인 우선주의적인 그런 정책과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척 잘못된 일이고 네. 미국의 오점입니다. 네. 그걸 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미국의 좋은 것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갔겠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할 만한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 지성인들,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 나름대로 한국 사회와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에 기반한 네.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걸 미국에 잘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미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아하. 예. 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되는 거고 국민의 다수결에 의해서 국민이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인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몇 번이나 국민들 표의 다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하. 예. 대통령이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힐러리 클린턴보다 300만 표를 적게 얻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큼 제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네네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좋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없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면 미국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예. 저는 생각이 갑니다.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또 직접 목격한 것은 촛불혁명입니다. 아, 예. 이것을 저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예. 촛불혁명만큼 민주주의 혁명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 예. 촛불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직장이 어떻고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촛불 하나를 딱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 모이게 되면은 큰 운동이 되고 큰 사건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평등하게 나와서 한 것이 촛불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건 민주 혁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네. 민이 주가 된 혁명이 대한민국에 있어는 촛불 혁명입니다. 예. 그 대신에 미국에는
이 대통령 선거가 다 이렇게 있지만 평등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주는 한 5주나 6주 되는 그런 주는 무슨 펜실바니아, 일리노이, 이 동부에 있는 네. 몇 주를 이외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표가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엘렉트럴 칼리지 선거인단 선거인단 제도. 예.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다수의 표를 받아도 당선 안 되는 예가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아하, 이건 예.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또 민주주의는 중산층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 예. 미국은 60년대부터 중산층이 왕성하게 번창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는 중산층이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아하, 예. 미국이 산업사회가 되고 초산업사회가 되고 하니까 네. 생산비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많은 생산업들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예. 중국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예. 많이 나가 놓으니까 여기에 일하던 중산층이 다 실업자가 됩니다. 예. 공장을 따라가지고 외국에 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들이 되고 중산층에서 하락되어서 중산층이 지금 없습니다. 미국에. 아, 그게 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들은 근래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 특별히 돈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지 이 중산층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네. 들어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를 혁신했는데 돈 있는 사람, 빌리언애들 이런 데는 세금을 격감시키고 네. 중산층한테는 세금을 그냥 매겨가지고 더욱더 고갈되어가는 중산층 경제가 지금 더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 예.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네. 또 미국을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세계화의 앞장을 서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만든 세계 경제, 세계 시장 때문에 네. 미국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는 중산층을 잃어버리는 아하, 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하, 예.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중산층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아하, 예.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남쪽은 모르겠습니다. 중산층이 어떤지. 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미국처럼 예.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네. 이런 차이가 분배의 부정이 불견등 이런 게 생겨가지고 중산층이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인상이 저는 어렴풋이 가지고 예. 그럴 뿐만 아니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경제적인 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적인 혹은 인섭, 관습적인 이런 차이에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상황이 또 일어나 버려요. 예. 미국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뭐 갑질을 하는 네. 이런 건 없습니다. 아하. 아직 법이 엄연하게 있기 때문에 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이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착실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미국은 원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나라고 네. 중산층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더욱더 해가 갈수록 고갈되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 문제는 민주주의 위기라 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미국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하, 예, 감사합니다. 그 한국에서는 그 미국을
대단히 그 이상적인 국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민주주의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미국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되고 미국의 이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암암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많은 그 제도들, 특히 정치 제도, 뭐 경제 제도, 각종 제도들은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수입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리를 두고서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이렇게 뭐 극복한다.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 물론 장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몇 가지 열거해 주신 그러니까 인종주의, 군사주의,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떤 중산층이 좀 와해가지고 있는 이런 실상들을 보면은 미국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모습까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미국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 행해지는 제도 이것을 한국에서 가져가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이념이나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살리려고 하면 미국에서 본을 받고 미국에서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갈 게 아니고 한국이라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맥락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맥락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랄지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그 한국의 그 외교 정책이랄지 대외 정책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북한 핵 문제랄지 대북 정책 또는 통일 정책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 미국과 굉장히 밀착돼 있다고 그럴까요? 정신적으로나 그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굉장히 밀착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의 일상화된 단어 중에 하나가 한미 공조, 한미 동맹도 한미 혈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 과정에서도 한국과 미국 간에 한치 뭐 오차도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급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이 우리 한국과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데 치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그 역사, 현실 이걸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것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거기서 이제 머리에 떠올라오는 중요한 예가 비핵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완전 비핵화를 우리도 지지한다. 우리도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 그 세계가 비핵화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전 여러 번 가면서 정말 가슴 답답하게 느낍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자폭 자멸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 대미 정책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건 우리가 봐서 그렇다기보다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우방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네, 네. 이 북한이 핵을 장만했는 동기가 한국을 겨냥해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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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뭐 제가 그 김일성 주석 때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조선반도 또는 한반도 전체 비핵화지 북한 자기만 비핵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핵을 만든 것은 미국의 핵국가인 미국의 위협을 어떻게 하면 이 중화시킬까 없애게 할 이것 때문에 했지 한국을 겨냥해서 했진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상식적으로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6.25 때 얼마나 북한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네. 평양에 폭탄을 10,000개나 갖다 들여놓으시나 잿더미가 다 됐고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폭탄, 미국의 비행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잿더미가 안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지하철 팔고 땅굴 팔고 이래서 평양에 있는 지하철은 지하 10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원자탄 아니라 뭐라도 그까지 내려갈 폭탄이 없습니다. 아, 예. 이렇게 이제 전쟁만 일어나면은 다 지하철도에 지하 방공호에 이렇게 다 숨어버리면은 공격할 곳도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북한은 물론 서울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해서 공격 않기를 바라고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 괌에 있는 미군, 네. 그 사람들 다 보태면 수십만이 됩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네, 네. 그 사람들이 공격당하면은 한국은 인질이 돼서 네. 한국 사람들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부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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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민, 네. 한국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헌법적인 의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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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 앞장서가 해야지. 비핵화하는데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예. 비핵화는 북미 문제고 북한과 세계 문제입니다. 네, 네.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예, 예. 예.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물론 지금까지 2차례나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고 또 그전에는 다른 분들이 또 만나고 등등을 해서 남북의 좀 평화적인 통일 분위기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일입니다. 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참 창의적으로 네. 이 통일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 미국이 어떻게 우리 정책을 만들어 줍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데 네, 네.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 자기 나라는 잘 아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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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가 자기 세력을 그게 강요함으로써 경제적인 진리를 보려고 지금 이 시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에 예. 미군이 지금 투하돼 가지고 네. 그반 정부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에 들어가서 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한 것이 이라크 전책이죠. 지금 이란도 막 시리아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한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희생자만 다 생기고 그렇지. 그러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사람들이 반미 감정이 생깁니다. 네. 그 반미 감정이 생기면은 미국이 설당이 없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군 철수는 유럽에도 철수돼야 될 거고 네. 우리나라, 일본, 괌 이런 데도 철수될 것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을 위해서 철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질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좀 더 이것을 예견해서 좀 자주적으로 좀 창조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외교 정책을 더구나 대미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아까 교수님 저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 미국의 그 원죄, 그러니까 두 가지 원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흑인 노예제, 그다음에 그 인디안을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했다 이제 그 사례를 드시면서 미국 사회는 뿌리 깊은 그 백인 우월주의 또는 그러니까 인종주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은 분명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황인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은 항시 미국과의 어떤 그 공조 정책상, 그러니까 각종 그 정책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생각할 거다. 생각에 그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황인정이고 역사적으로 미국이 걸어온 그러한 그 모습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미국이 황인종인 한국 사람들을 볼 때 과거 저 인디안이나 또는 그 흑인들을 보는 그런 시각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정책이 그런 식으로 직접 반영되는 건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꼭 뭐를 원하느냐. 네. 지금 정책이 한국하고 유대 관계가 뭐 혈맹 관계다 이런 말까지 뭐 피를 같이 흘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또 한국 누구를 네. 어떤 정권을 또 어떤 이념을 지지하느냐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미국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예컨대 민주주의를 한국에 혹은 해외에 전향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냉전 때 그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실리를 추구합니다. 네.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경제적인 실리, 둘째는 안보적인 실리입니다. 예. 경제적인 실리는 한국이 시장이 되고 한국의 군사 무기도 판매하고 이러한 또 직접 간접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네. 그 대신에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을 겨냥해서 안보의 하나의 극동의 하나의 그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대중 정책을 어떻게 대한민국은 해야 되며 어떤 정책과 전술과 전략을 해야 되는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멀지 않아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랄까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념 전쟁도 나타날 겁니다. 과거처럼 중미소 관계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소련은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대립돼 가지고 또 거기서 군사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군사적인 대결, 냉전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는 그런 식으로 안보 경쟁, 군비 확장 경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인종적인 경쟁이 일어납니다. 문화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중국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인데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냐? 유교적인 사회주의입니다. 그 유교가 굉장히 강하고
근래 시진핑 그 주석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유교입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백인 우선주의 뭐 중국이야 황인종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더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미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제일 복판에 서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참 그렇게 가깝고 미국대로 하려고 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중국은 우리 역사의 흔적을 보나 또 문화적인 관계를 보나 중국을 또 남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과 미 사이에서 좀 더 협력하고 창의적으로 우리 국리랄까 국가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남북 관계가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은 외교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의 평화적인 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관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도 있고 중국의 힘도 있고 기타 외국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겁니다. 우리 식으로 통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고호의 끝이지. 우리 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분단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국제 질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통일도 우리 힘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좀 더 우리가 우선권을 잡고 기선을 잡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외세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도 그만큼 좋아졌고 국제적인 인지도도 좋아졌고 하니까 주체 국가로서 주권 국가로서 주권 국가답게 경제 외교, 정치 외교, 군사 외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관계 지금 G2로 부상한 미중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추구해야 될 그 대외 정책, 바람직한 대외 정책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각을 해 보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이제 권력이고 그렇다면은 국제 정치는 그 권력, 그 강한 그 권력을 가진 그 강대국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 국제 정치는 강대국이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힘이 약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대국은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을 추구할 거고 자기네들의 이념을 지향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힘이 약한 약소국들은 항시 강대국이 추구하는 자국이 추구하는 어떤 권력이랄지 또는 어떤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국가 이익을 어떤 목표를 공유하면서 강대국이 이 약소국의 국가 이익을 자국의 국가 이익처럼 동일시하는 국가는 역사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한미 공조랄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갭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강대국이 지배하는 국제 정치 세계에 대한 그 이해 이런 부분이 대단히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외 정책을 추구를 해야 되고 또 그 남북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학문적으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은 네. 무기 가지고 강대국이라고 자칭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석권하는 그러한 인류 역사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하, 예, 끝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소위 테러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대국을 도전하는 것은 이 강대 국가들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네. 그런 역할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보십시오.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기를 그렇게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압력을 넣으려고 하면은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저렇게 나오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원자 무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념적인 문화적인 자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예. 민족주의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약해야 하는 북한이 그 하나 세계에서 1등 가는 미국과 맞서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냐? 인류 역사에서 상당한 인류 역사의 그 모양이 네. 변하고 있다 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학자분들은 그걸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네. 또 그 연구에 준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외교 정책,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요. 그 지금까지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그 대미 정책 또는 중국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또 북한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니까 그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 대외 정책의 최대의 그 관심사 또는 어떤 그 난제 중에 난제는 북한의 미국 정책일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그 대미국 정책을 펼쳐왔는데 교수님의 그 연구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바에 따를 때 참고할 때 바람직한 북한의 대미국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북한을 제거하고 압력하고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다 포기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첫째,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이렇게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걸 현실적으로 미국이 알아야 되고 온 세계가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북한이라는 것은 가서 자 우리 핵 폭탄이 여기 20개 있어, 여기 5개 있어. 누가 믿습니까? 미국에서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더 숨겨놨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가가지고 있는 걸 말하자면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미국 사람들이 구두발을 군화를 신고 예.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예.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핵폭탄, 미사일 이런 걸 검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지체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하. 예, 거기 인민군들이 전부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침략이라 그러고 그 사설할 겁니다. 예.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북한은 이미 핵국가입니다. 네. 핵국가고 지금 있는 거를 다 파괴시키고 다 외국에 내놓는다고 해도 네. 몇 달만 있으면 핵국가가 또 됩니다. 네. 과학자 있지, 과학이 있지, 원료 있지, 네. 해본 경험이 있지. 또 이제는 북한의 핵이 상품화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저렇게 국제사회에서 목을 졸아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유가 없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네. 제가
대학 교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 먹을 식량이 없다. 네. 예. 배가 굶고 있다. 이러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네. 은행이라도 권총을 들고 와서 털겠습니다. 예. 예.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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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북한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은 할 일은 있는 거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핵 기술, 핵 원료, 핵과학입니다. 네. 이걸 이제 상품화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적지 않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을 가서 공격을 합니까? 공격하면 북한이 가만 앉아 막고 있습니까? 이 감당 못할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건데 네. 이걸 예견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 예방. 그래서 북한이 하여금 저렇게 어렵게 말하자면 구석에 몰아넣지 말자. 네. 그러면은 구석에 가다가 쥐를 구멍으로 몰아넣으면 돌아서 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네. 그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반격하면은 엄청난 피해를 남쪽과 미국에 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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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을 그냥 지지를 하고 또 미국이 하는 걸 찬성을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아야 되고 네.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제일 원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네. 이 세계가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가 없도록 네. 비확산 운동에 동참할 겁니다. 네. 그 미국과 북한이 비확산 운동의 동반자로서 인류 역사에 공헌하기를 바라고 네. 그게 가능합니다. 네. 경쟁자가 아니고 네. 압력의 대상이 아니고 네. 동반자로서 새로 하는 북한 핵 능력이 있다. 그걸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그 능력이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핵 국가로서의 위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2번씩이나 만났지요. 네. 핵 국가 위상이 없으면 그렇게 안 만나줍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예. 그래서 이제는 국제 핵 확산 금지를 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캠페인에 운동에 미국과 북한이 동참을 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세계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도록 뒤에서 종용을 하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예. 한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한국에서도 북한 그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북한 그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접근 방법은 주로 이제 군사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접근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한 30년이 좀 지난 이런 시간이 흘렀는데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군사 전략적인 기술적인 이런 접근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건 그 정치적인 여기도 물론 많이 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한 정치적 협상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 요인이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이제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베버는 정치의 세계에는 그렇게 도덕적인 세계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인 또는 악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시 악마와 협상하고 타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종교인이 되든지 다른 분야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유독 남한과 북한에서 또는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악마와 소통하는 그 정책 협상 이런 문제가 대단히 좀 취약한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연구 또는 어떤 집중적인 논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 이런 부분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무슨 사물을 보든지 문화를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항상 긍정적인 데가 있고 부정적인 데가 있습니다. 네, 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회, 완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네. 또 100% 나쁜 그런 한 국가나 사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은 그 나쁜 게 많다고 우리가 다 보고 있죠. 또 더구나 악마화하는 눈으로 보면. 그러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잘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합니다. 또 경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말할 수 없이 정치적인 평등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일정한 도덕적인 규범이나 주체사상 이런 데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의 질서와 정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네. 이런 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북을 무슨 테러리스트 나라다. 그것도 좀 뭐를 어떻게 테러리스트를 했는지 그걸 좀 따져가지고 해야 될 거고 좀 더 정직하게 북한을 봐야 되고 북한도 더 정직하게 미국을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그 통일국,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국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그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미국을 대하는 그 태도 또는 어떤 북한에서 미국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 관련해서 통일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그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다 알려져 있고 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것은 지금 통일해보자 하는 뜻은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이 문 대통령과 김 의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장군이 만나서 합의한 것은 6.15입니다. 네. 6.15. 6.15는 첫째 자주적으로 하자. 네. 좋은 얘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체제와 이념과 사상과 생활 방법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조화로운 평화로운 관계를 하자. 그게 이항입니다. 네. 6.15. 그것이 이 세상의 천명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서 이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네. 첫째 단추는 어떻게, 둘째다 어떻게 지우겠다. 네. 그걸 이 세상에 그 정책을 이제 한 번 더 북과 남의 영도자가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단추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하나쯤 당장 띄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희망하기는 예. 통일 문화를 건설해야 됩니다. 아, 예. 통일 문화는 통일되기 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네. 주체 문화다, 민주 문화 그것만 하지 말고 통일 문화가 어떤 게 된 거냐. 이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전문하는 사람들, 남북 사람들, 해외 사람들 모아가지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통일 문화를 만들어가 그 통일 문화를 창조하는데 남과 북이 정상들이 6.15의 정신 밑에서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지금 통일 문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미국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그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이 통일 문화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성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화여야만 되겠군요. 옳습니다. 예. 예, 예. 말씀 잘하세요. 예, 예, 예.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한식 교수님을 주로 이제 북한 전문가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박한식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5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을 그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신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보다도 미국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이해한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또는 북한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런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한반도 평화 또는 어떤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